네, 그러면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논문은 Efficient DIT이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Object Detection 관련된 논문이고, 2019년 11월 20일에 아카이브에 등록됐으니까 지금 1월 5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난 논문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EfficientNet이라고 하는 CNN 구조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같은 일저자, 같은 뭐 교신 저자 이렇게 해서 같은 그룹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그때 발표했던 이피션트넷 아이디어를 많이 차용해서 디텍션에도 적용한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저희 지금 PRCB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우성 님이 블로그에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블로그 쪽에도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전에 제가 발표했던 이피션트 넷이나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전에 했던 NAS FPN이라는 오브젝트 디텍션의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적용한 그 논문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이 논문에서 이 두 개의 논문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미리 보고 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건데, 이피션트 딧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그래서 보면은 X축이 지금 연산량이고 Y축이 MS 코코 데이터셋에서의 mean average precision 값인데, 보면은 네, 제일 좋은 것도 보면은 성능이 소타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연산량은 한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되게 좋은, 정말로 이피션트 하면서 성능도 잘 나오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트로를 먼저 살펴보면은 뭐 늘 이런 류의 논문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죠.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어떤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큰 네트워크이다. 디텍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보였던 아메바넷 베이스의 나스 FPN이 167 밀리언 파라미터에 뭐 3045 빌리언 플랍스, 이 정도 굉장히 헤비한 네트워크인데, 실제로 리얼월드에서 만나는 리소스 컨스트레인은 굉장히 이피션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이피션시를 추구하는 논문들이 당연히 그동안도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 논문에서 지적하는 그동안의 논문들의 약간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되게 스몰 레인지의 리소스 리ኳ이어먼트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바일부터 뭐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곳까지 되게 넓은 스펙트럼에서 이피션트한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퀘스천은 뭐냐면은 과연 디텍션 아키텍처를 만들 때 높은 애큐러시와 더 좋은 이피션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되게 넓은 리소스 컨스트레인트 스펙트럼에서 이피션시와 애큐러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질문으로 던지고요. 본인들의 논문은 그걸 만족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나왔던 논문들을 보면은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이라는 방식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피처 맵들이 점점 우리가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가로 세로 위스랑 하이트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피처가 앱스트랙션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양한 레벨의 피처를 섞어서, 그걸 다 섞어서 뭔가 오퍼레이션을 더 추가해가지고 거기서 디텍션을 하는 그런 형태의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피처들을 퓨전할 때 예전에 되게 대부분의 많은 논문들에서는 그것들을 가로 세로 사이즈만 맞춘 다음에 그냥 썸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되게 다양한 스케일에서 피처 맵들이 뽑혀 나올 거고, 그러면은 걔네들이 다 다른 레졸루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 연산해가지고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단순히 썸을 하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스케일링에 관련돼서도 이제 모델을 처음에 이제 작은 모델에서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식으로 할 건데, 이피션트넷에서 했던 것처럼 뭐 하나만 레이어 수만 키운다든지 뭐 채널 수만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을 다 동시에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해야지만이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by FPN이라고 하는 것과 컴파운드 스케일링,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제안해서 네, efficient DIT이라고 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컨트리뷰션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Weighted Bidirectional Feature Network이라고 하는 by FPN이라고 하는 네,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인데 네, by FPN이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새로운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법을 제안한 게 컨트리뷰션이고 이것들을 잘 합쳐서 원 스테이지 계열의 디텍터인데 굉장히 높은 애큐러시와 에피션시를 보여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게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있는 이 by FPN이라고 하는 거를 볼 텐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먼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각 피처 맵에 여기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그 피라미드에서 사용할 피처 맵을 Pin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L1, L2 이거를 피처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붙였을 때 이런 셋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by FPN에서 하고자 하는 꼴은 뭐냐면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찾는 건데 그게 이 어떤 여기 이 안에 있는 이 벡터들이 여러 개의 피처 맵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통과시켜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는 그걸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 전에 다른 논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면은 원래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논문이 2016년 정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논문은 이렇게 그때는 사실 정확하게 이 3에서 7레벨은 아니었는데 여기 이게 이 FPN에 나오는 그림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거를 이어서 받아서 쓰면서 지금 이 구글 쪽에서 이렇게 5개 레벨의 피처맵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 써있는 얘기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FPN 구조는 레벨 3에서 7까지 인풋 피처를 가져와서 이거를 입력으로 받아서 뭔가 연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 P의 밑에 들어있는 이 숫자는 2의 i승분의 1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인풋 레졸루션이 640 by 640일 때 P3라고 하는 애는 2의 3승으로 나누면 80이니까 80 by 80 레졸루션을 갖는 피처 맵이고 뭐 P7 같은 경우에는 2의 7승으로 나누면 5니까 5 by 5 레졸루션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랬을 때 이제 FPN은 이렇게 피처맵이 쭉 일반 CNN 구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피처맵이 점점 커지면서 내려와서 여기에 같은 레벨에 있는 애랑 이렇게 퓨전이 되면서 거기에서 각각 어떤 바운딩 박스들이 예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그린 그림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네, 이게 P3부터 P7까지 있고 그게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있는 애들이랑 이렇게 퓨전이 되는 거죠. 그때 합쳐질 때 이제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고요. P7에서 여기 P7 아웃, 여기가 아웃 자리인데 아웃이 갈 때는 그냥 컨볼루션 한 번을 하고 내려와서 합쳐질 때는 리사이즈를 한 다음에 얘네 둘을 더 하고 그다음에 컨볼루션 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아웃 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PANet이라고 중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네, 피라미드 애그리게이션 네트워크일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은 이렇게 탑다운 방식만 하지 말고 바텀업으로도 올리는 거를 또 하나 만들어서 얘네들 이렇게 잘 퓨전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보자 이런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를 사용한 FPN 구조는 여기에 지금 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 지금 점선호된 이 부분을 사람이 디자인하지 말고 이거를 뉴럴 아키텍 서치를 이용해서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아진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게 좀 안 좋은 점이 뭐 당연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네트워크
굉장히 좀 이상한 형태로 생겼죠. 되게 복잡하게 생겼고, 이거를 뭐 좀 내가 고쳐보려고 해도 고치기도 힘들고,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PA넷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구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앞에 A 부분이 FPN, 원래 FPN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런 올라가는 구조를 왜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탑다운으로 내려올 때 왜 탑다운으로 내려왔냐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예전에 SSD 발표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찾아지는, 아래쪽 피처맵에서 찾아지는 애들이 그 작은 물체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피처맵의 앱스트랙션 레벨이 낮기 때문에, 네, 성숙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찾은 게 성능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피처맵 앱스트랙션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애를 다시 이어받아서 쭉 내려와서 얘네들이 여기서 합쳐주면은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쪽 방향으로만 해서는 부족한 게, 여기서 이제 앱스트랙션 레벨이 낮은 거를 잘 가지고 내려왔다면 한 번 더 여기 지금 이쪽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피처맵의 좋은 점은, 장점은 이제 그 위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로 세로 사이즈가 더 레졸루션이 크니까. 그래서 이 레졸루션 정보를 위로 또 다시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보통 CNN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막 100레이어 이상 되는데, 이 지금 B라고 되어 있는 이 주황색, 갈색으로 표시된 이쪽 부분은 레이어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숏컷을 만들어서 빨리 이 위치 정보를 위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패스를 만들면은 더 성능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NAS FPN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일반 CNN 구조고, 여기서 지금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구성되는데, 여기를 탑다운도 있고 바텀업도 있고 막 섞어서 쓰고 하니까, 그거를 학습을 통해서 NAS를 이용해가지고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던 이 그림을 이제 쭉 펼쳐놓은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 NAS에서 늘 하는 방식이죠. 여기 있는 P3부터 P7 중에 두 개를 고르고 얘네를 어떻게 합칠지 보면은 이렇게 썸을 하는 방법이 있고, GP라고 해서 글로벌 풀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로벌 풀링 관선 뒤에서 간단하게 언급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합쳐 나가면서 네, 마지막까지 이 구조를 좀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저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PA넷이 그냥 일반 그 처음에 나왔던 FPN이나 NAS FPN보다도 성능이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조건이면은 PA넷이 성능이 가장 좋았다라고 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요 논문이 성능이 제일 좋아서 이 구조를 가져왔고, 대신에 이 구조를 조금 단순하게 일단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지금 이게 원래 PA넷 구조인데, 여기서 내려갈 때는 여기 첫 번째, 여기, 그리고 올라갈 때도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화살표를 지워버리고 여기서 바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런 데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 옆에서 가는 애들 둘이 만나서 퓨전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그냥 컨볼루션 이렇게만 가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PAN에서 여기서 컨볼루션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컨볼루션을 하든 안 하든 여기 있는 애는 퓨전을 하는 애들이 아니죠. 여기 있는 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피처맵을 퓨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거기서 얘네들은 역할이 굉장히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날려버리고 그냥 여기서 아래로 다이렉트로 화살표를 있는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이제 Simplified PANet 구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여기서 올라가는 쪽에 있을 때 이 맨 처음에 있던 얘를 여기다 갖다가 써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퓨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능이 좋아지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을 그냥 놀리지 말고 갖다가 쓰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네, 어떤 새로운 코스트 없이 퓨즈를 더 많은 피처맵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이런 구조를 옆으로 계속 이어 붙여서 여러 개를 쌓아서 이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세 번째 나오는 repeat the same layer라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요 점선 부분을
옆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붙이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처 맵들을 퓨전을 할 때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다시피 그냥 단순히 썸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이제 FPN에서 하는 방법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을 2배 업스케일링 한 다음에 이쪽에서 넘어오는 그냥 컨버전 한 번 해서 이렇게 더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거 말고 또 이제 피라미드 어텐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PANet은 피라미드 애그리게이션 네트워크였고, 피라미드 어텐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어텐션 같은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처맵, 하이레벨 피처맵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와서 곱해주는 식으로, 이게 이제 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이미지넷 대회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했던 SENet 구조가 이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CNN 갈 때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한 다음에 플립 퀀트리어 2단 통과시켜서 이 피처맵에 있는 그 채널별로 어떤 피처맵 채널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어텐션을 걸어서 하겠다는 구조였는데,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이런 구조를 제안한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이런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그냥 단순히 두 개의 피처맵에 각각의 어떤 웨이트를 줘가지고 더하는 식으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방법을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바운디드 퓨전이라고 해서 이 피처맵 두 개를 더, 이게 i라고 써져 있는 게 피처맵인데, 이걸 더할 때 그냥 웨이트를 곱해서 그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때 이 WI라고 하는 애가 스케일러일 수도 있고 벡터일 수도 있고 뭐 픽셀 와이즈로 곱해주는 어떤 멀티 디멘저널 텐서일 수도 있는데, 대충 실험을 해보니까 그냥 스케일러 값을 사용해도 효율적으로 잘 되더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스케일러 웨이트이 언바운디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막 값이 튀거나 하면은 학습하는데 좀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어텐션 개념으로 소프트맥스 베이스로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피처맵이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합쳐질 때 걔네들을 각각 웨이트를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취해가지고 각각을 다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서 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제 이게 GPU에서 돌려보면은 속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더라 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한 방법이 이건데, Fast Normalized Fusion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건 아니고 노멀라이즈를 할 때 익스포넨셜 취해서 노멀라이즈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웨이트들의 각각의 피처 맵들에다가 퓨전할 때 곱해주는 웨이트들을 그냥 다 더한 것뿐에 자기 자신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이 WI라고 하는 게 항상 양수라고 보장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WJ에도 항상 렐루를 통과시킨 다음에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뭐 입실론은 당연히 이제 네, numerical instability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소프트맥스 하는 거랑 얘랑 성능 차이가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속도는 30% 이상 빨라서 30%까지 빨라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했나를 보면은 이 바이 FPN 구조에서 여기 지금 P6TD라고 하는 게 인터미디어 피처고요. 여기 계산할 때 식을 보면은 P7을 리사이즈 한 거에다 W2를 곱하고 P6에다가 W1을 곱해서 더하고 그거를 W1 더하기 W2 더하기 입실론으로 나눠준 다음에 어떤 컨버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P6 아웃을 보면은 네, 3개죠. 여기서 오는 거, 보라색으로 오는 거, 그 다음 밑에서 올라오는 거.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건 리사이즈를 해줘야 될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하고, 여기 W3고 여기도 다 프라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수식을 좀 오타가 있었네요. 그래서 분모는 W1 프라임 더하기 W2 프라임 더하기 W3 프라임 더하기 입실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전체 이피션트 뒷의 전체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렇게 이쪽에 일반 CNN 구조는 이피션트 넷의 백본을 사용했고요. 그게 쭉 올라가면서 P3부터 P7까지를 가져와서 방금 봤던 게 요거고, 이거를 계속 이어 붙여서 쓰는 식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이걸 몇 번 이어 붙일지도 이제 정해져 있고, 그게 정해진 만큼 이어 붙이면은 여기서 각각에서 바운딩 박스 프레딕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될 건데, 그 이제 네트워크들이 따로 있고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얘네들이 각각 여기 써있다시피 웨이트를 다 쉐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쉐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여기 이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제 by FPN에 대한 거는 얘기를 했고,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해야 될 건데, 그 전에 그래서 이피션트 넷을 다시 약간 리캡을 해보면은, 이피션트 넷에서 주장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게 베이스라인 모델일 때 이 네트워크를 점점 키워나갈 때, 그동안 이제 다른 논문들에서는 채널 수를 늘리거나, 뭐, 와이드 레지넷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뎁스를 늘리거나, 뎁스 늘리면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니면 이제 레졸루션,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키우는 어떤 한 가지 방법들만 쭉 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와이드하고, 적당히 딥하고, 적당히 하이어 레졸루션을 갖는, 그렇게 얘네들을 다 일정 비율로 똑같이는 아니지만 적당한 비율로 키울 때 다 같이 키우자, 이런 식으로 한 게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방법이 뎁스는 알파의 파이승만큼, 위스가 채널 수고요. 베타의 파이승, 레졸루션은 감마의 파이승만큼 키우는데, 이때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곱한 게 2 정도 되게, 이렇게 2가 되게 한 이유는, 이제 뭐 여기도 제가 슬라이드를 붙여놨는데, 우리가 연산량을 계산할 때 그 네트워크의 레이어에는 비례를 하게 되고, 레이어가 그냥 다 똑같은 레이어를 쌓았다라고 하면은 레이어 수의 연산량은 비례를 하게 되고, 일반 컨보루션, 스탠다드 컨보루션의 경우에 이제 채널을 2배로 늘리면 연산량 4배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인풋 레졸루션도 2배로 늘리면은 연산량이 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논문에서는 이 파이를 1로 고정해놓고 알파랑 베타랑 감마의 옵티멀한 값을 실험을 통해서 찾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그 상태로 고정한 다음에 파이를 키우는 형태로 해서 이 네트워크를 점점 사이즈를 늘려나가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논문, 이 논문에서 디텍션에서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모든 거를 다 키워야 된다. 백본 네트워크도 똑같이 당연히 이피션 넷에서 했던 것처럼 키울 거고, 방금 했던 바이 FPN도 키울 거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하는 쪽에 네트워크도 키울 거고, 인풋 레졸루션도 또 키울 거고, 다 같이 이제 컴파운드 스케일링 해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어떤 디멘전으로 딱 스케일링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휴리스틱한 스케일링 어프로치를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CNN 백본 부분은 그냥 이피션트 넷에서 사용했던 거를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피션트 넷에서는 위스랑 뎁스랑 그리고 레졸루션 3개의 스케일링 그 팩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레졸루션은 따로 빼고 위스랑 뎁스만 여기 이피션트 B0부터 B6까지 있었던 코에피션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 FPN 네트워크 부분은 이제 채널이랑 레이어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채널 수는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키우는 이 1.35라는 숫자를 이제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찾았겠죠. 그래서 1.35의 파이승 64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키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뎁스, 레이어스죠. 레이어스는 2 플러스 파이로 이렇게, 이게 이제 휴리스틱한 부분이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정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처리하는 부분,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스랑 이제 레이어 수를 정해야 되는데, 채널 수는 요 바이 FPN이랑 똑같이 따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수는 이거랑 이제 좀 약간 식이 다르죠. 3 플러스 파이 나누기 3을 내림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졌던 인풋 이미지 레졸루션 부분은 왜 빠졌냐면은, 얘가 이제 레벨 3에서 7까지 쓰다 보니까 레벨 7은 128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인풋 이미지 레졸루션을 128의 배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좀 바꿔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인피션트의 백본에서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 레졸루션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이 FPN이었는데, 얘네들의 각각의 채널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의 채널은 이렇게 조정하고, 이걸 몇 번 반복하는지가 레이어 수예요. 이걸 몇 번 반복하는지를 2 플러스 파이로 하겠다는 거고, 마지막에 여기 바운딩 박스 처리하는 부분,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 하는 부분은 두 개가 똑같이 갈 건데, 레이어 개수는 3 플러스 이렇게 가고, 채널 수는 여기서 온 거랑 똑같이. 그래서
D0부터 D6까지 갈 때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D7은 좀 약간 특이한데 이제 이게 그 컴퓨팅 파워 메모리 공간을 넘어서가지고 이 스케일링 방법을 안 따르고 좀 다른 방법을 썼고요. 어쨌든 D6까지는 이대로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 결과 부분을 보면은 네, 뭐 다 좋다는 거죠. 사실 보면은 항상 성능이 비슷한 파라미터나 연산량 갖는 애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좋고 이피전트는 D0는 욜로 V3랑 봤을 때 네, 성능 약간 떨어졌지만 다른 부분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렇죠? 연산량이 28분의 1밖에 안 되고 스피드업도 이 논문이 좋게 제가 보는 부분은 이렇게 스피드업도 따로 요즘은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이탄 V에서 실험했을 때 스피드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싱글 스레드 재온 CPU에서 어느 정도 스피드업 되는지까지 해서 보면은 이피션트 D6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A는 아마 그 오토 오그멘테이션을 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된다는 거. 성능도 좋고 네, 연산량이 9.7분의 1이고 뭐 파라미터 수도 5.5분의 1이고 속도를 보면은 여기 GPU에선 제일 빠른 게 3.2배 정도 빠른 게 있고 CPU에서는 8.1배 레티나넷 R101보다 8.1배 정도 빠른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모델 사이즈랑 GPU 레이턴시, CPU 레이턴시 X축을 바꿔가면서 Y축은 항상 빈 에버리지 프리시전이고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뭐 뭐든지 지금 X축은 작을수록 좋으니까 왼쪽 위에 있을수록 좋은 거겠죠.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네트워크들에 비해서 되게 성능이 좋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A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그 지금 바로 이전까지 소타였던 아메바넷 베이스의 나스 FPN 구조 오토 오그멘테이션까지 쓴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이제 백본도 이피션트넷으로 바꿨고, 그쵸? CNN 부분을 이피션트넷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바이 FPN 이런 걸 썼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섞여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따로 분리해가지고 성능을 봤는데, 레지넷 50에서 FPN만 썼을 때에 비해서 이 백본만 이피션트넷 B3로 바꾸면은 3 정도 올라가고, 거기서 또 바이 FPN 바꾸면 또 4 정도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백본의 역할도 있고 바이 FPN의 역할도 있어서 이렇게 성능이 좋아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스케일 커넥션을 어떻게 하느냐, 탑다운 방법만 하느냐, 아니면 PA넷 구조를 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그림으로 안 넣었는데 FPN을 모든 그 P3부터 P7까지 모두 다 연결해서 풀리 커넥티드로 하느냐, 아니면은 바이 FPN을 하는데 그 웨이티드 하는 거를 안 하고 하는 경우, 하고 하는 경우, 웨이티드 썸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눴을 때 보면은 뭐 당연히 이게 제일 성능이 좋고요. 파라미터도 얘를 1로 했을 때 한 88% 정도 수준이고 연산량은 뭐 70% 미만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PA넷 같은 경우에는 네, 탑다운인 FPN이랑 PA넷은 이제 탑다운이나 바텀업 이게 하나씩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랑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걸 5번씩 그 앞에서 그 점선 부분을 옆으로 이어 붙이는 거를 얘네들도 5번씩 해가지고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소프트맥스 방법으로 웨이티드를 하느냐, 웨이트를 노멀라이즈 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 노멀라이즈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네, 소프트맥스일 때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거의 차이가 없고 대신에 속도는 한 30% 정도 빨라지더라.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프가 좀 재미있는데 두 개를 합쳤을 때 모델 세 가지 여기 모델 1, 2, 3에 대해서 이 학습을 하면 X축이 학습하는 트레이닝 스텝이고 그때 이제 Y축은 이 피처맵 두 개를 합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피처맵에 곱해지는 웨이트, 두 번째 피처맵에 곱해지는 웨이트 노멀라이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둘 다 이제 0.5에서 시작해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되게 생각보다 좀 변화가 심한 걸 알 수 있죠. 특히 이런 거 보면은 0.5에서 거의 0.2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보면은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여기는 좀 차이가 있지만 다른 데서는 되게 비슷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이제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효능이 뭔지, 이펙이 뭔지를 보는 건데,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했을 때랑 아니면 이제 이미지 사이즈만 가지고 쭉 키웠을 때, 뭐 채널 수만 늘렸을 때, 바이 FPN의 레이어 수만 늘렸을 때,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다른 거 하나씩만 가지고 네트워크를 키우는 것보다 컴파운드 스케일링 하는 게 확실히 성능이 좋다. 이거는 이피션트 넷에서 나왔던 실험 결과랑 되게 비슷하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휴리스틱하게 했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옵티멀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말씀드리면은 이 논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한 가지가 weighted bidirectional feature 네트워크를 제안했고 그 다음에 customized compound scaling 메서드를 제안을 했다는 거랑 이걸 제안한 이유는 accuracy랑 efficiency 둘 다 잡기 위해서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efficientnet D7이 네,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나타냈고 뭐 파라미터랑 연산량 이 정도 되는데 그 이전까지 베스트 모델에 비해서 4배 정도 작고 9.3배 정도 적은 연산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표에서 보셨다시피 GPU에서 최대 3.2배까지 빠르고 CPU에서는 기존 모델들보다 8.1배까지 빠른 결과를 나타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Efficient D 논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